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3월 첫날이죠, 그죠? 훗설의 현상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본질직관에 대하여 예도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5분 철학 개념에서도 예도는 본질직관을 따로 세밀하게 다룬 적이 없고요. 물론 강의에서는 했지만 훗설의 현상학에서 정말 현상이란 개념, 페노멘, 인텐지오날리테, 지향성, 레둑지온, 환원, 그 다음에 본질직관, 이런 것들이 훗설의 현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겠죠. 본질직관, 독일어로 베젠스 안 샤우, 베젠스 샤우, 베젠스 인투이지온,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질을 본다는 거, 이거는 서양 철학 전통에서 당연히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데아를 보는 거,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는 에이도스를 보는 거, 그거랑 연관이 돼 있겠죠. 본질을 직관한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범주표를 칸트는 5성의 형식으로 갖다 놓잖아, 그죠? 훗설을 읽다가 보면 정말 칸트와 유사하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나타나는데, 칸트는 감각직관과 5성의 범주를 나누잖아, 그죠? 이걸 해결하려고 피이테는 지적직관을 이야기하잖아. 어떻게 보면 훗설은 직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일한다고 해도 과언이야. 직관이 뭐예요? 직관은 인식론적 개념으로서 어떤 기호나 상징이나 어떤 매개적인 것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포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독일어에서도 안, 샤웅이야. 샤우는 본다는 거야. 안은 영어의 온이야. 떠오르는 것을 직접 포착하는 거야. 그죠? 붙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소요된 거. 응? 의식 안에 바깥에 있는 사물이 주어지면 현상이 되잖아. 이 두 개는 거기에 곧바로 포착해서 붙잡는다는 게 바로 직관이란 개념이라. 칸트한테서는 이게 이제 오성으로 가서 이게 감각 직관의 내용의 표상의 내용물을 결합하는 이런 쪽으로 가잖아, 그죠? 훗설은 그게 아니라 이 직관이 곧바로 의식에 주어지는 현상과 붙어서 포착된다라는 직접적인 어떤 의미가 강한 거야, 이건. 간접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본질을 직관한다. 본질. 이 본질 직관이란 개념은 논리 연구 2권의 제6연구에서 다루어지고요. 이념 1의 첫 번째 장에서 사실과 타트자흐, 사실과 어떤 본질의 어떤 비교 분석을 통하여 세밀하게 다루어지는데, 이건 뭐 훗설의 후기 작품들에서도 곳곳에서 나타나. 특히 형식적이고 초월적인 논리학, 그 다음에
경험과 판단이라는 이 말년의 작품이죠. Erfahrung und Urteil. 이 작품에 거의 한 400페이지 정도에도 나타나는데 후기로 가면서는 이게 프라이어 바리아치온이라 그래서 자유로운 변경, 이마기나치온, 상상력과 관련하여 심지어 픽지온이라 그래. 자유로운 변경을 통하여 본질 직관을 하는 거야. 끊임없이 자유롭게 상상력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의식이 그것을 주무르겠죠, 그죠? 그래서 프라이어 바리아치온. 시인이 시를 만들 때에 자유로운 변경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인바리안테, 변경될 수 없는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로 이제 후기로 가면서는 이 본질 직관이 풍성해지는데, 그죠? 본질 직관은 자연적 태도에서 현상학적 태도로 바뀌면서 현상학적 환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 태도 변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연적 태도에서는 본질 직관이 불가능. 사실은 이것은 감각적 직관, 그 다음에 범주적 직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후설이 본질 직관을 말하게 되는데, 감각적 직관이 뭐예요? 이 경험적 직관, 개별적이고 경험적이고 또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말은 내용, 지각과 관련된 거죠, 그죠? 감각적 소요죠. 여기서는 개별자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진료적 사물들을 감각적 직관이 받아들여. 그러니까 본질 직관은 어떻게 보면 이 감각적 직관, 경험적 직관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 그죠? 바깥에 있는 사물이 들어와서 지각을 통하여 들어와서 표상으로 주어져야 그게 현상이잖아. 그것에 근거하여 본질 직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적 태도에서 이제 현상학적 태도로 태도 변경을 한 이후에 비로소 본질 직관을 할 수 있다. 본질 직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상적 환원과 관련되어 있어. 에이도스와 관련된 거라고. 그런데 진료가 없는데 에이도스를 통하여 본질을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본질 직관은 감각적 직관, 그러니까 지각을 통하여 개별적 대상을 받아들이는 그것과 뗄 수 없이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각적 직관은 경험적인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 외부로부터, 바깥의 삶의 세계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상을, 오브젝트를 받아들여, 게겐슈탄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식 안에 어떤 표상이, 폴슈텔룽이 형성되잖아, 그죠? 그게 현상인 거야, 후스알한테서. 이게 없으면 진료적인 어떤 영역적 존재론에서 이야기하는 진료적인 게 없으면 이것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의 대상이 없이 자기 내면 세계에서의 어떤 상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 응? 그러니까 감각적 어떤 지각을 통하여, 그죠? 들어온 그것을 본질 직관하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특정한 개별 사물들이 그것이 없으면 이념 1에 나타나요. 그것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은 본질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본질은 훗설은 두 개로 나눠. 휠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역시 이제 철학, 서양 철학 전통에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진료적 본질과 형식적 본질로 나눈다. 어떤 대상의 본질은 진료적 본질이 있는, 형식적 본질이 있는, 형상의 본질이겠죠, 그죠? 예를 들면 바깥에 있는 예도가 존재의 숲에서 지금 울고 있는 새를 보고 있고, 그죠? 새는 진료적 본질로서는 말이야, 자연으로 나눌 때 영역적 존재로 나누면 저건 인간이 아니죠. 식물도 아니야. 동물에 들어가, 그죠? 그런데 이거를 형상적 어떤 본질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칸트의 범주와 같은 거야. 비슷한 거예요. 이것을 어떤 뭐 종으로 나누고 보편적 종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것을 또한 속성과 질과 관계로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통하여. 그래서 감각적 직관을 통하여 나의 대가리 속에 들어온, 의식 속에 들어온 그 대상은 개별자가 들어와, 그죠? 개체가 들어온다고. 개체가 들어오는데 그 개체의 본질을 분석하는 이 범주적 직관, 그 본질 직관인 거죠. 그건 뭐예요? 그것은 이 개별자의 보편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직관이 경험적이라고 하는 건 개별자를 받아들이는 거야, 데이터로. 지각이야, 바로 내몽이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뭐야? 시공간에 영향이 있는 거지, 당연히. 칸트와 유사한 거지, 뭐. 그러나 이러한 진료적 본질을 토대로 하여, 그러니까 모든 본질 직관은 감각적 직관, 경험적 직관을 토대로 하여서 형성되는 거야. 그죠? 그러나 이 본질은 시공간의 영향이 없는 거야. 당연히 본질이 그렇죠, 뭐. 그게 서양 철학 전통에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어떤 대상에 대한 보편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경험적 직관에 주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감각적 직관에 주어지는 것. 바깥에 있는 어떤 빨간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뭐 빨간 사과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개체에 붙어 있는 빨강이잖아. 그러나 본질 직관을 통하여 받아들여지는 것, 빨간 것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거, 이데아적인 거. 그러니까 이데아찌온이라 그래. 이념화한다는 거야. 본질 직관의 다른 말은 범주적으로 어떤 진료적 대상을 형상적 대상으로 바꾼다라는.
물론 진료적, 영역적 존재론에서 그것을 본질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 거기에 종적인 보편성, 그 다음에 어떤 관계적인 어떤 보편성, 그 다음에 장소적이고 위치적인 보편성, 질의 보편성, 속성의 보편성, 이런 것을 통하여 형상적 존재론, 진료적 존재론에 대한 형식을 우리는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질 직관은 뭐예요? 감각적 직관.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면은 뭐예요? 헛설한테서는 자연적 태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하여 형상적 환원을 거쳐서 본질 직관을 하는 거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본질 직관은 뭐예요? 선험적인 거예요. 아프리오리 할 거예요. 감각적 직관은 뭐예요? 시공간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타트자. 사실로서 개별자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후험적인 거지. 경험적인 거라.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후설은 자기의 현상학을 에어스트 필로소피 제1철학이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다른 학문들 역시도 어떤 사물의 현상을 다루죠. 물리하고 물리적인 존재자들의 어떤 현상을 다루잖아. 그런데 현상학은 뭘 다루는가 하면 의식에 들어온 어떤 현상을 다룬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이라고 이야기했어. 엄밀한 학인 거야. 수학의 본질도 엄밀성이죠. 그러니까 다른 학문들과는 다르게 후설의 현상학은 제1철학으로서 의식의 본질을 다루는 그런 학인 거예요. 이게 제1철학이에요. 후설한테서. 그러니까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태도 변경을 하고 그죠. 거기에서 들어온 것을 이제 본질 직관을 하게 되면은 모든 상상력과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선험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그 대상을 자유롭게 변경시켜서 그죠? 그것의 본질 직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한 번 더 환원을 거치고 순수 의식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질 직관은 후설의 현상학에서 거의 의식의 학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때 그 현상은 의식의 현상이잖아. 그죠? 아주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칸트와 다른 게 뭐야? 칸트는 현상의 배후에 물 자체를 이야기하잖아. 딩한지히를. 후설은 그런 구별을 안 해. 그런 구별을 안 하고 이 현상은 모든 현상은 사실에 대한 현상인 거야. 그 자체로 사실에 대한 어떤 걸로서 그 자체가 의식에 주어지면 직관으로서 그것을 붙잡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오성의 형식이 대가리 안에 있고 이런 간접적으로 어떤 개념으로서 파악하고 이게 아니라
물론 범주적 영역을 칸트의 형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역시도 직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종을 그죠, 형식적으로 포착하는 거예요. 감각적 직관은 바깥에 있는 개별자의 사실을 그죠, 본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한다면, 본질 직관은 그것에 대한 형상, 부여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태도에서는 이 의식을 연구하지 않잖아. 다른 학문들은 제1철학으로서의 어떤 의식의 현상, 본질을 다루지 않죠. 그러니까 현상학은 다른 말로 본질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본질은 언제나 바깥에서 들어온 사실로서 들어온 경험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감각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그 개별자와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은 하나가 아닌 거죠. 그죠? 다양한 대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운 어떤 상상력을 통하여 변경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의식을.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의미작용인 거예요. 그게 본질 직관은 의미작용과 관련돼. 그러니까 자연적 태도에서 이 제1철학으로서의 현상학이 아닌 다른 학문들도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의 현상을 다뤄요. 거기에서도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나의 의식이 부여하는 본질 직관을 통하여 부여하는 의미작용으로서의 어떤 데카르트적으로 보면 뭐예요? 후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와 칸트의 길을 잘 따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현상학은 그것과 다르죠. 그러나 형식적으로 보면은 유사한 점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본질을 본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순수 의식에까지 도달하는 길인 거예요. 데카르트한테서는 뭐였어? 거기 또 에로고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그것이 없으면 정립도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본질은 뭐야? 시공간을 초월해. 바깥에 있는 사실로서 주어져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본질 직관을 통하여 내가 다시 자유로운 변경을 통하여, 그죠? 상상을 통하여 그것에 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들어온 사실의 현상을 의식이 직관을 통하여 포착하여 그것의 본질, 보편적 본질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게 의미작용인 거예요. 후설한테서. 들어온 노예말을
의식작용을 통하여, 노예시스를 통하여, 그죠? 의미 부여를 하는 거겠죠. 이게 후설이 말하는 본질 직관의 의미. 그 중요한 것만 제1 철학이 될 수 있는 게 다른 학문들은 바깥에서 그죠? 존재자들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정립하는 거잖아. 그죠? 게네랄 테지스라고 그러죠. 응? 일반 정립은 자연적 태도에서 나타나는 학문인 거예요. 이런 학문들과 다르게 이런 일반 정립과 이론적 태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게 아니라 현상학적 태도는 뭐 나의 의식이 그 사실로서 주어진 그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재정립하는지, 인간의 의식이 그 대상의 본질의 의미를 다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설은 자기의 현상을 본질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술이나 어떤 시를 쓴다든지 어떤 조각가가 자기의 작품을 상상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할 때에 후설의 미학과도 관계될 수 있는 거야. 그죠? 예술가는 다 자유로운 변경을 해요. 응? 자기의 직관을 통하여. 그런데 어떤 대상이 아예 이 세계에 없다. 그럼 상상의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어디에선가 봤기 때문에 그 상상은 가능한 거야. 그죠? 응? 전혀 이 세계가 자체가 없고, 그냥 무의 상태였다. 그럼 뭐 상상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용이라든지, 그런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뭔가 창조된 듯한 존재자들이 있잖아. 그러나 그건 역시도 이 세계에 이미 언제나 대상으로서 주어져 있는 게 아예 없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뱀이라든지 뭐 이런 동물들을 자유로운 상상을 통하여 변경시켜서 어떤 존재자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죠? 괴물도 그래, 괴물도. 그리스 신화에도 이미 반인 반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떤 대상에 근거해서 거기로부터 상상을 통하여 자유로운 변경, 프라이어 바리아цион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거. 모든 예술 작품엔 이러한 본질 직관을 통하여 자유로운 변경을 가하는 거야. 그죠?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래요. 어떤 글쓰기를 통하여, 그죠? 시인 역시도 자유로운 변경을 하죠. 어떤 조각가도 어떤 이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자들의 사실에 근거하여 그것을 자기의 상상력을 통하여 요리조리 변경하여 자기 작품을 창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선언적으로 작동하는 예술가의 어떤 영감도 함께 있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나 밖이 없는데 밖이 무였다 그래 봐. 뭔 상상이 가능하겠어요?
이거를 예술가들의 어떤 그 예술 활동에 비교를 하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화가가 바깥에 있는 나무를 그린다. 그런데 그 나무를 사진 찍듯이 그렇게 그것을 가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거는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거기는 거리가 있고, 색깔도 실제와 동일한 색깔은 물감으로서 나타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그건 예술이야. 똑같은 거를 사진 찍듯이 만들어내는 건 예술이야. 예술은 언제나 의식의 자유로운 변경, 예술가의 의식의 자유로운 변경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 그 본질 직관을 통하여, 영감을 통하여 다시 창조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에요. 사실에 근거한, 감각적 직관에 근거한. 그것을 다시 붙잡아서 그것의 본질을 추려내고, 그죠? 자기의 어떤 상상적 형상을 부여하는,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 예술가만 그래. 일반인들도 대상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야. 우리 역시도 사태를 보면서, 그죠? 전부 다 본질 직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현상이라는 이 개념을 해석학으로 갖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후설이 말하듯이 지향성을 통하여, 그죠? 바깥의 삶의 세계로부터 의식 내면으로 들어온 어떤 표상을 통하여 들어온 그 현상은 당연히 뭐겠어? 변경된 거. 본질 직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이미 니체로부터 하이데거에 이르러 보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석인 거야. 각기 그때마다 본질 직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 느낌과 정서적인 어떤 조건과, 그러니까 바깥에 주어져 있는 그 사실은 우리의 의식을 통하여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본질 직관은 뭐야? 언제나 이미 해석인 거야. 하이데거적으로 보면, 니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본질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그죠? 절대적으로 명증한 거고, 절대적으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무존재에 가까운 진리요. 그것이 본질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 역시도 자유로운 변경을 통하여, 그죠?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하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의식의 범주에 따라서 그 본질의 어떤 형식들은 같을 수 있는 거야. 그죠? 대상에 적용하는.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동일한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각기 그때마다 본질 직관을 할 때에 그것이 영역적 존재론으로서 진료적 본질을 이야기하든 형상적 존재론으로서 그것에 대한 보편적 형식을 이야기하든 그죠? 그것을 적용할 때는 언제나 변화를 경험합니다. 동일한 대상이 들어와도 그 대상은 직관을 통하여 다르게 나타나. 범주는 당연히 그죠? 그것을 유로 나누고 종적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죠? 그것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의 어떤 관계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의 질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동일하게 그것을 분류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이미 해석인 거예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특히 논리연구 제 6번째 연구 이념 1의 첫 번째 장 복잡합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 들어가서 읽으시고 그죠? 헛설의 이 본질 직관 이것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됐을 거예요. 포착해서 더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1차 자료를 찾아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가 조금씩 이제는 봄 기운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그다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